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2020-258-657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1.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도를 청구하면 임차 목적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매도 청구권이 구회사정리법 제102조에서 정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구회사정리법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회사정리법이라 한다. 구회사정리법 제102조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 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도를 청구하면 임차 목적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매도 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 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형성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매도 청구권은 그 행사를 통하여 재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재산상 청구권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회사정리법 제102조에서 규정한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정리 절차 개시 당시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였고 정리 절차가 개시된 이후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 행사에 의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되거나 장차 매매 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 아직 쌍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구회사정리법 제103조 및 제104조가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관리인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정리 절차가 종결되면 상대방의 권리 행사에 의하여 성립된 매매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또는 장차 성립될 수 있는 매매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이 그대로 존속하는지 여부. 적극. 원래 채권 발생이 정리 절차 개시 전에 원인에 기한 것이난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정리 절차 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정리 채권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채권 발생의 원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회사정리법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회사정리법이라 한다. 구회사정리법 제103조 및 제104조가 적용되어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하기 전에는 관리인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공익채권으로 취급되어 정리채권 신고 대상이 아니며 반대로 관리인이 해제를 선택하면 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역시 정리채권 신고 대상이 되지 못하고 단지 그 해제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위 채권은 정리채권이 될 수 없다. 구회사정리법 제103조 및 제104조는 정리 절차 개시 당시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였고 정리 절차가 개시된 이후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 행사에 의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되거나 장차 매매 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 아직 쌍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따라서 관리인은 상대방의 권리 행사에 의하여 성립된 매매 계약이나 장차 성립될 수 있는 매매 계약에 관하여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할 수 있다. 나아가 관리인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정리 절차가 종결된 경우 관리인은 더 이상 구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에 의하여 성립된 매매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또는 장차 성립될 수 있는 매매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은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인 회사에 대하여
정리 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것인가 또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것인가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리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구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은 정리 절차 개시 당시 아직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나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권리 행사에 의하여 장차 매매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향후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때에는 쌍무 계약상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리 절차 개시 당시 매매 계약이 성립하여 쌍방의 채무가 미이행인 경우와 유사하다. 셋째, 상대방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그에 관한 법률 관계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 정리 절차를 둘러싼 법률 관계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정리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리 절차 개시 당시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고 상대방의 권리 행사에 의하여 장차 매매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에도 구회사정리법 제103조 및 제104조를 유추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리 절차의 종결 여부나 시기는 정리 절차의 진행 경과, 정리 계획의 수행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대방이 정리 절차 종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만 관리인의 선택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볼 경우 관리인의 선택권 행사 가부가 정리 절차 종결 시점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리의 행사 가능 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3. 갑 등이 을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면서 임대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우선 분양 약정을 하였고 그 후 을 회사에 대하여 개시된 회사 정리 절차에서 갑 등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우선 분양 약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신고하지 아니하여 우선 분양 약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정리 계획이 인가되었는데 회사 정리 절차가 종결된 후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한 병이 을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회사 정리 절차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정리 계획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인가로서 장차 매도 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2021-245-542 판결 사건명 근로자 지위 확인 등 1.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파견법 제6조의 2는 제1항에서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이하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 제1호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 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근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근로 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같이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 고용 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 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다면 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 제2호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2. 한국도로공사의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한국도로공사의 지사에서 상황실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갑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에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갑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갑 등에게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 중 조무원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2019년 5월 21일 개정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경우 항소심에서 인용되는 청구 부분에 적용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제1심에서 이미 심리하여 판단된 바 있는 청구 부분은 종전 규정 항소심에서 청구 취지가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인용된 청구 부분은 개정 규정 2019년 5월 21일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라고 규정. 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 개정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 이율이었던 연 15%를 연 12%로 개정하였다.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 이율은 이영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 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영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건에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개정 규정이 시행되었을 경우 항소심에서 인용되는 청구 부분 중 제1심에서 이미 심리하여 판단된 바 있는 청구 부분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소송촉진법상 법정 이율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지만 항소심에서 비로소 청구 취지가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인용된 청구 부분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법상 법정 이율에 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2022-233-164 판결 사건명 관리비 1.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 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 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보게된 경우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것으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2011년 7월 25일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년 7월 26일 시행된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어떠한 재산에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면 그 재산이 수탁자의 다른 재산과 독립하여 신탁 재산을 구성한다는 것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 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 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더라도 위와 같은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갑 신탁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집합건물 중 을 회사 소유의 전유 부분인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신탁계약서가 신탁 등기 당시 신탁 원부에 포함되어 부동산 등기부에 편철되었는데 집합건물 관리단이 수탁자인 갑회사를 상대로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인 을 회사가 부담한다고 정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신탁 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수탁자인 갑 회사가 제3자인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항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2024-249-040 판결 사건명 부당 이득금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법적 성질, 단속 규정 및 이를 위반한 약정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소급 당사자가 통정하여 단속 규정을 위반하는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하여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에 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은 단순한 단속 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 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 규정을 위반하는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비로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2.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갑이 을 지역주택조합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하였는데 갑이 을 조합을 상대로 위 계약이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입한 분담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조합 가입 계약 체결 당시 갑이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갑과 을 조합 사이에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을 조합의 갑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2월 13일자 2024마 7294 결정. 사건명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 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에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 정지를 위하여 담보 공탁을 한 경우 위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집행 정지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 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위 담보 공탁의 피담보 채권이 되는지 여부. 적극. 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강제 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 공탁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는지 여부. 적극.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권리자가 위 확정 판결을 제출하면 담보 공탁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 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 집행 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 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하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 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 정지를 위하여 담보 공탁을 한 경우 위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 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지연 손해금 상당의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기본 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강제 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 공탁의 피담보 채권이 된다. 위 판결이 확정되면 그중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강제 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 공탁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고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권리자가 위 확정 판결을 제출하면 담보 공탁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담보 취소를 할 수 없다.